영양제를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영양제를 그냥 가볍게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근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제 조합, 오마비, 오마비디유씨 구성하는 방법, 섭취하는 방법, 용량 세팅하는 법, 제품까지 제가 다 골라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영양제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조합할지 모르실 분들, 어떻게 섭취할지 모르시는 분들, 영양제를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에게 세팅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영양제 조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렸던 그 조합입니다. 오마비, 오마비디유씨 2024년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매년 정리는 하고 있고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예전 영상은 찾아보기가 어려우셔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고르는 방법, 용량 설정법, 섭취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번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제 조합 오마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조합이고, 오메가3는 그래서 염증을 조절하고 혈관을 보호하고 세포의 어떤 물성을 개선시키면서 대사를 도와주면서 우리 몸의 대부분의 질환의 원인이 되는 염증 조절, 당 조절, 성인병 예방, 혈관, 돌연사도 예방해주고요. 아무튼 기본이 되는 영양제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무조건 남녀노소 아이부터 기본 세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한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용량이 큰 미네랄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졌을 때 빠른 피드백을 볼 수가 있죠.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 에너지를 만들어주고요, 스트레스도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수면을 돕고요, 그 다음에 심장의 부하를 줄여주고, 심장 건강을 챙겨주고, 뇌에도 좋은, 비슷해요 오메가3랑. 그래서 부족한데 채워주면서 이점이 많은 게 바로 마그네슘이고요. 세 번째 비타민 B군. 보통 영양제를 먹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피로회복, 에너지를 만들고 피로가 좀 개선되면서 좀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빠른 피드백을 보여주는, 그리고 섭취를 오래 했을 때 부작용이 거의 없는 그 성분이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서 피로회복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근육통도 예방을 해주고, 신경통, 손발저림, 어깨 통증,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까지 개선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이죠. 그래서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오메가3, 그리고 마그네슘에다가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B군을 섞어주는 조합이 바로 오마비 조합입니다. 이 오마비는 상당히 안전하고 평생 먹어도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여기에다가 보통 영양제 입문자가 2개에서 3개 정도 먹게 되면은 약간 좀 많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본 꼭 필수 3가지를 세팅한 게 오마비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거든요. 3가지를 더 추가한 게 오마비디유씨입니다. 오마비에다가 비타민 D, 유산균, 비타민 C를 추가한 건데요. 비타민 D는 현대인들 가장 부족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줘야 된다, 그런 목적의 성분이 비타민 D고요. 비타민 D는 면역에 좋고 항암작용이 있고 뼈에 좋고요, 뇌 건강에도 좋은데 부족하니까 채워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드러나는 효과는 없지만 건강의 핵심이 되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산균, 우리 몸의 면역계와 뇌 건강과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첫 관문이 되는 게 바로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장에서 흡수가 돼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장이 우리 몸을 지키는 첫 관문인데, 그 관문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성분 바로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챙겨주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저렴하지만 가장 검증된 항산화 성분 비타민 C, 면역, 항산화, 항염증, 항암까지 챙길 수 있는 게 비타민 C죠. 이 오마비디유씨가 이제 조금 심화 버전으로 본격적으로 영양제를 섭취하기 위한 분들의 기본 조합입니다. 이 조합을 챙겨 드시면은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갖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용량 설정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가지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의 기본 용량법, 좀 적극적으로 좀 빠른 피드백을 보기 위한 용량 설정법, 적극적 용량, 2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용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량 설정법은 청소년부터, 몸무게 40kg 이상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다 섭취가 가능한 그런 구성이고요. 적극적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용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 오메가3는 EPA, DHA 합 기준으로 1000mg, 그리고 마그네슘은 200mg, 비타민 B군은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50 사이짜리 세트로 되어 있는 거 하나, 이 오마비의 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1000에서 2000 단위, 유산균은 보통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거 일반적인 거 하나, 비타민 C는 1000mg짜리 하나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건강 유지를 위한 용량 세팅법이다, 이런 겁니다. 자, 적극적 용량법을 말씀드릴게요. 적극적 용량은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이 용량을 높이기 때문에 피로하거나 염증 수치가 높
높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리고 어딘가 몸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활력이 떨어지거나 뭐 피부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분들이 체감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용량을 높이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량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잘 섭취도 해야 되는데 섭취하는 방법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메가3는 EPA, DHA 함량을 기준으로 합 기준으로 2000에서 3000mg, 마그네슘은 하루에 400mg,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B1부터 B12까지 한 20에서 50 세팅되어 있는 거 또는 100까지도 괜찮아요. 그걸 하루에 하나 또는 두 알까지 섭취가 가능하고, 비타민 D는 2000 단위에서 4000 단위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유산균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유산균 보통 한 알에서 최대 3알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보통 2000mg에서 많게는 3000, 최대 6000mg까지 용량을 높일 수가 있죠. 고용량 요법을 하실 때는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한 방에 다 드시면 탈나니까 용량 낮은 데부터 차근차근 높여서 그렇게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섭취 방법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오마비디우시는 유산균 식전, 나머지 식후, 불편하시면 다 식후에 드셔도 무방합니다. 꾸준하게 내 위장 건강을 챙기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섭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오마비 섭취 방법 말씀드리자면은, 오마비는 저라면은 아침 식후에 오메가3 하나, 점심 식후에 마그네슘 비타민 B군 하나 이렇게 먹고 있고, 굳이 3번 나누자면은 아침 식후에 오메가3 하나, 점심 식후에 비타민 B군 하나, 저녁 식후에 마그네슘 이렇게 나눠 먹을 것 같고요. 오마비디우시 섭취 방법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전에 유산균, 아침 식후에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D, 점심 식후에 비타민 B군 비타민 C, 저녁 식후에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C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비타민 C를 하루에 6알 먹게 되면은 아침 점심 저녁 2알씩 넣으시면 되고, 오메가3 하루에 3알씩 드시면은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하나씩 드시면 되고요. 또는 뭐 점심 저녁 2알 하나 이런 식으로 드셔도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하고, 내 컨디션이 좋을 때에 맞춰서 좀 많이 넣고 적게 넣고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고 정답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차근차근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특히 오마비디우시 처음 드실 때는 오메가3부터 충분히 먹어보고 부작용 없으면은 마그네슘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3, 4일 뭐 길게는 일주일씩 간격으로 추가하면서 갑자기 뭔가 좀 두드러기가 난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내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추가하시고, 용량을 늘릴 때도 갑자기 뭐 전부 다 확 놀리기보다는 오메가3부터 늘리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약들약. 자, 그렇다면은 제품을 구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매년 가장 많은 질문이 영양제 기본 세팅하는 방법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국내 제품은 좀 광고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 세팅하는 법 2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가성비 세팅법과 금액이 높더라도 좀 괜찮은 세팅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가성비 세팅법도 대단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성비 세팅법 오메가3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 고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마그네슘은 닥터스 베스트 고흡수 마그네슘, 세 번째 B 닥터스 베스트 비타민 B군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다 정말 좋은 구성이거든요. 특히 닥터스 베스트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은 너무나도 배합이 뛰어납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성분 배합도 되게 좋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 고르시면은 일반적으로 실패는 거의 안 하실 것 같고, 비타민 D는 CGM 비타민 D3 2000 단위짜리 고르시면 되고요. 유산균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자로도필러스 EPS, 비타민 C는 CGM 비타민 C 1000.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굳이 직구를 고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제품이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 게 많거든요. 자, 가격 고려하지 않고 셋업을 해볼게요. 자, 좀 더 비싸지만 성분적인 구성이 좀 더 낮고 제조사가 조금 더 품질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 걸로 골라봤어요. 첫 번째 오메가3는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 그냥 이거 고르시면 됩니다. 대안이 별로 없고, 두 번째 마그네슘은 블루보넷 킬레이트 마그네슘. 이 제품이 닥터스 베스트보다는 조금 더 좋은 원료를 사용했고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B군은 손리서치의 베이직 B 컴플렉스를 고르시면 되고요. 이게 좀 더 활성형 배합이나 그리고 제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손리서치가 좀 닥터스 베스트보다 낮거든요. 고르시면 좋고, 비타민 D는 스포츠 리서치의 비타민 D3 K2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비타민 D가 5000 단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K2까지 들어가 있어서 골라봤는데, 비타민 D는 사실 가성비냐 가성비가 아니냐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저렴한 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K2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드시면 되고, 고용량 요법을 하시는 분 비타민 D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5000 단위짜리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타민들을 꾸준하게 드셨던 분들은 이 제품을 이틀에 하나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유산균은 이노빅스랩의 다중균주 프로바이오틱스 500억, 이거 균주 검사 해봤는데 잘 나왔고요. 균주의 구성이 정말로 뛰어났죠. 그리고 여기에 박테리오파지라는 유해균을 억제하는 세균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고, 비포단사의 유산균, UAS, 다니스코,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시스 보울라리, 그 효모균까지 해서 유명한
유명한 회사의 균주 플러스 효모균에 나쁜 세균을 죽이는 박테리오파지까지 배합 자체가 되게 유니크했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더 높지만 되게 좋은 제품이고, 비타민 C는 굳이 고르자면은 닥터 메르콜라의 리포존 비타민 C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 리포존 비타민 C가 한 알에 500ml의 용량이지만 이게 흡수율이 한 3배에서 4배까지 높기 때문에 하나 먹으면 2000ml 효과거든요. 가격은 훨씬 비싸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 메가도스 하실 거면 3알만 드시면 된다, 또는 4알 정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제품을 고를 때 아이어땡과 쿠땡을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좀 저렴한 것 중에 고르시고요. 아이어땡 같은 경우는 직매입 방식이기 때문에 쿠폰까지 가격을 고민해서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 쿠땡은 로켓 직구가 붙어있는 게 쿠팡에서 직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로켓 직구 중에서 가격을 비교해 보셔서 저렴한 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위장장애가 가장 빈번한 주의사항이고요. 간혹 자주 물어보시는 게 이거 먹었더니 소변이 노란색으로 나온다. 그거는 비타민 B군 먹으면 자연스럽게 소변이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비타민 B가 소변으로 나와서 그런 겁니다. 정상이라서 문제 없고, 알러지 같은 거,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같은 거, 얼굴이 빨개지거나 이런 것들 생기면 중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마비듀시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부작용들 또는 주의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메가3는 일단 어지러움이 좀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끊어주셔야 되고, 알러지가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응고 제품, 항혈전제, 와파린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주의해서 섭취해야 되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거의 부작용이 없는데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비타민 B군 같은 거는 거의 이슈가 없는데 비타민 B3가 되게 고용량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추천드린 제품은 아닌데 그럴 때 통풍이 있는 분들이 좀 상호작용이 간혹 생길 수가 있고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은 그거에 거의 관계가 없는 제품인데 B3가 간혹 고용량을 드시는 분들에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흡연자나 뭐 이런 분들 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거의 관계 없습니다. 좀 근거가 미약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비타민 D는 고용량 먹었을 때 뭐 요로결석, 신장결석 같은 게 있어서 치료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큰 수술 직후에 드시면은 폐혈증 이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큰 수술 직후에 뭐 유산균을 바로 먹거나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유산균은 가장 빈번한 게 알러지 반응, 그리고 장 트러블 같은 게 생기죠. 설사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데 유산균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한 2주 정도 먹었는데 적응 안 되면 끊어주셔야 돼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치료받는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국내 제품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국내 제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친한약사 어플로 저에게 1대1로 문의 주시면은 국내 제품 좀 좋은 걸 배합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친한약사를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영양제를 고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오마비듀시를 세팅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요.